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집이 바로 술집이고 술을 마셔 해결이 된다면 한껏 더 마시라. 그러나 술을 마셔 해결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는 망각. 네, 망각이에요. 망각. 그 다음에 세월을 잊게 만드는 거. 이렇게 망각하게 하고 세월마저 잊게 하는 이런 데에 도움을 줄 뿐이지. 이게 망각은 뭡니까? 뭐 사랑했던 거, 괴로웠던 이런 걸 망각하더라고요. 깨는 게 문제라. 그러니까요. 계속 하면 되는 거. 예. 아무 시범살이 어쨌든 안 돼. 계속. 예, 그렇게 그 200의 그 장진주에 보면은 장진주 그 나오잖아요. 장진주 우리가 술을 권하는 뭐 그게 장진주라는 그 유명한 여기에 그게 사를 하라는 게 장진주사잖아요. 정철의 장진주사. 그 구절에 보면은 예, 단지 원하는 것은 단원장치 불용성하는 게 나오거든요. 단지 원하는 것은 오래 취해 깨지 않는 것. 예. 아 이것도 그래 갖고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예, 그 구절 나와서 이게 안 깬다면 좋은데 깨쁘니까 뭡니까? 예. 깨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다시 여름 농사로 돌아와서 또 씨를 뿌리고 또 뭡니까? 밭을 갈아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게 철저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예, 이 시기에 만약에 물으러 왔을 때에 이 시기에 어떠한 투자라든지 새로운 일을 만들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큰 거를 이때에 벌써 이때를 쳐다본 사람은 뭐냐면 무슨 사람? 이 사움에 신이 올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꿈꿔요? 미래를 꿈꾸는 자. 미래는 누구의 것이다? 미래를 꿈꾸는 자의 것이다는 거죠. 그리고 꿈꾸는 자만이 창조할 수 있고 소유할 자격입니다. 소유권. 그래서 어린이들은 뭘 꿈꿔요? 과거가 없으니까 미래만을 자꾸 쳐다보고 미래에 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40이 넘어서고 50이 가까우면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예, 꺾어진 세월이 오면 이제 가져야 할 미래보다 지나간 것 때문에 벌써 떠밀려온 게 너무 많은 거, 떠밀려온 거 벌써. 이 떠밀려온 힘 때문에 여기서 다시 미래를 갖다가 소유하기 위한 작업에 태만해지는 것이고, 인생 50 넘어가지고도, 예, 자기가 세워온 프로그램대로 뭔가 이루지 못하면 나머지 선택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50 넘어서의 목표는 뭐냐? 생존. 죽지 않는 것이에요. 생존이라는 거. 긍정적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건데 그냥 죽지 않는 방법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 이전에 50이 오기 전에 뭐를 해? 미래를 꿈꾸고 소유할 준비를 해야 된다. 알겠죠? 예. 그게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간지는 정해졌죠. 간지는 정해졌는데 실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모 사이트에 가보면 재산셈하고 팔자 똑같은 팔자가 3개 나와요. 그거를 숙제식으로 내놨다고 해요. 그 수영의 박도사라는 그분 팔자하고 똑같은 사람의 한 사람은 공부를 해가지고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봅니다. 젊은 나이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살아가 있는데 이제 직업적으로는 대부분 다 흡사해요. 교육, 뭐 철학, 뭐 이런 쪽하고 관련된 책을 보는데 한 사람은 아직도 멀쩡하게 잘 살아있다 할게요. 한 분은 도사님으로서 억수로 이렇게 유명했다가 고마 작년에 세상을 베리 붙잖아요. 그 세 사람이 한날 한시에 태어나고 물론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산천의 기운은 다르지만 살았 내용은 전부 다 다르다. 한 사람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요절했다니까요.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화려한 삶이었습니까? 맨 먼저 죽은 자는. 화려한 건 아니죠. 껍데기는 좋았죠. 뭐 영국 유학가가 박사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교통사고로 요절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아직도 건재하게 교육계에 몸을 담고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교직 생활에 가깝게 하다가 지금 뭐 무난하게 살아있고, 한 분은 그렇게 이제 사회적 활동 많이 하다가 작년에 세상을 떴다고 말이죠. 자, 난 것은 똑같고 간지에 주어진 간지 요소는 같지만 그 세 사람, 도사님하고 똑같은 그 세 사람마저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사운이 왔을 때 땀을 흘려라고 기회를 줬을 때 그 땀을 흘렸느냐, 이것이 가을에 거둘 것이 크냐 작으냐 하거든요. 그래서 뭘 밑에 팔자를 밑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결국 욕망의 조절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운의 흐름대로 살았느냐예요. 그러니까 때 맞추어 살면, 이게 중요해요. 때 맞추어 살면 오행이 모두 용신이다. 오행이 모두 용신. 봄에 봄처럼 놀아라 해서 봄처럼 뛰었고, 여름에 여름처럼 뛰어라 해서 뛰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엎드리라 해서 서슬 엎드렸고, 겨울에 자라 해서 잤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봄이 활짝 열리더라. 네. 그 다음에 아침에 대해서 일나라 해서 일났고, 낮에 일이라 해서 일했다 이거라. 그러니까 저녁이 돼서 쉬라 해서 쉬었고, 밤이 돼서 자라 해서 잤다. 이게 장수무강의 비결이다. 장수무강. 대운대로 살아가는 낙이지. 대운 요소하고도 상관이 있죠. 대운이 주는 육친. 이제 지금은 그거는 이거 지금 제가 단순화해가 설명하는 거죠. 만약에 편제대운에 왔다. 편제대운에 내가 공부하려 하면 고생문 흔하고, 편제운에 차라리 내가 남의 뭐 섬을 살아 남의 돈을 키워주든 어쨌든 돈을 다루는 데에서 금전적인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 거꾸로 뭡니까? 비겁운에 재 찾고, 제대운에 인수 찾고, 이러면 꽝이라 이거죠. 용신대로 때 맞추어 산다는 거.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조건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저녁에는 자야 된다. 근데 저녁에 안 자고 막 전부 다 이랬으니까 찰랑찰랑 해서 막 그렇죠. 사실은 적당하게 원래 금운수는 원래 피로를 풀고 쓰러지기 위해서 몸무게를 칠 텐데, 쓰러질 때 못 쓰러지다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목도 못 써먹고 밥도 못 써먹고, 그 다음날 아침도 못 써먹고, 그 다음날 낮도 못 써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 맞추어 산다는 거, 그 다음에 때 맞추어 살면서 무엇을 해? 땀을 어떻다고 해? 흘려야 할 때 땀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물으러 왔을 때에, 물으러 왔을 때 그 사람이 이미 살아온 족적이 벌써 드러나 있다는 거죠. 정해진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명도처럼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맞추어 살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도사는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 이러한 어떤 운명적인 시간적 왜곡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간적 왜곡. 그러나 운이 아닐 때라고 해서 놀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일해야 할 때면서 고통을 감당해야 할 때라는 거죠. 시간적 왜곡. 희망을 주는 왜곡. 그렇죠. 그리고 참아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여름에 왜 선생님 저는 열심히 나가가 지금 밭일하고 논일하는데 돈이 안 생깁니까? 바보야, 여름 농사잖아. 여름 농사에 어떻게 열매를 따먹느냐. 그러나 이때 흘린 땀은 절대로 이때 헛되지 않게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나아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큰 틀에서 바로 이 그러니까 간지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은 다음에 안 해요. 예? 반론은 다음 시간에 나갈 거니까 그렇고, 일단 그 간지 불러주신 거 있죠? 자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봐봅시다. 버떡버떡 한 3분 5분에 2002년도 것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축, 임진, 을의 무자,
자, 이 자체는 이제 하나 공부가 되니까. 자, 여기 이 문제에서 이모년하고 자, 대조를 해봅시다. 이모하고 대조하면은, 봄의 나무죠. 그죠? 봄의 나무가 오행적으로 자수, 해수, 임수, 이런 요소가 강해서 튼튼하죠. 튼튼하니까 뭘 반겨요? 식신상관 재성을 반기겠죠. 그래서 땅바닥에 뭐가 내려와 있어요? 식신이 내려와 있죠. 오식신. 오가 식신이 되죠. 식신. 그 다음 천간에는 정인요소니까 정인요소, 천간에 있는 정인요소는 주로 문서적인 발전. 그 다음에 식신은 자식의 경사나 의식주 살림살이의 확장. 이것이 주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봄에 나무가 애석하게 팔자 안에 불기운이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깝죠. 그죠? 봄은 무르익었을 때 불기운이 확 드러나지 못했는데 사오미가 오면서 불기운이 강화되죠. 불기운이 강화되니까 부동산, 의식주, 정택, 살림살이의 확장이 아무튼 이루어지는 흐름에 들어와 있다. 그 중에서도 신사라고 하는 것은 편관요소, 상관요소, 소모지수의 요소가 있는 반면에 내년에는 정인 식신운이 오니까 거의 열에 8, 9 마음먹은 일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식의 발전이 이룩된다. 보면 되겠죠. 예. 이 경우는 뭐 거의.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간지 대조하는 걸 한번 이렇게 봐놓으세요. 아, 어떻게 대조되는구나. 팔자에서 반가운 글자, 안 반가운 글자. 예. 예, 예. 중간에 섞고겠습니다. 예. 예. 정해, 신해, 기미, 을축. 자, 내년 다가오는 우리 이모죠, 그죠? 이모, 네. 명조가 명이 뭡니까? 해자축 요소에 의해서 신앙을 얻지 못한 것이 좀 흠이죠. 다행히 이제 편관이라든지 관성이 크게 강하게 와서 비견을 이렇게 심하게 훼손 안 하니까 아주 신약 몸이 약해지는 것은 면했으되 기본적으로는 기토가 땅바닥에 좀 세력이 약한 모양이죠. 자, 이런 모양의 천간에 뭐가 쓰여? 정제, 육친적으로, 그 다음에 편인. 그래서 이 편인 록이 오면은 독립성이라든지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뜻이 강화되는 거죠. 독립성이라든지 새로운 일에 대한 뜻이 강화되고, 대체로 활동력이 크게 강화되진 않더라도, 활동이 강화되진 않더라도, 신체적인 심신의 건강에는 이 로군이 상당히 그 가세해서 도움무인자가 됩니다. 로군은 똑바로 선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금이 이제 세력이 약한 것이 활동력 부분에는 부담을 주긴 하지만 큰 문제 없이 내년 같은 경우는 문서 발전이라든지 또 묵은 문제의 이 조정, 문서적인 조정 이런 것들이 가능한 운이 되는 거죠. 근데 임수가 정화를 묶는 모양이죠. 정화는 묶더라도 그 글자가 드러나는 것이 모군으로 드러나서 팔자 내에 어떻게 크게 큰 훼손을 주는 인자가 아니니까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건강적인 부분은 록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팔자 내에서 이제 몸이 이렇게 아주 튼튼한 모양이나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질에서 건강 요소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금이 식신이 사오미에 강하지 않은 것이 신금이 아까 약화된다 했죠. 그 요소 때문에 건강 부분에 부담은 따르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민, 정축, 경수. 제가 얼굴을 알면 엊그제 뭐 크리스마스 이브라 해가지고 고메의 선물을 이렇게 머릿속에 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오기 때문에 빨리 자라 해가 그래 꼬셔가지고
그 선물을 해주고 났는데 아침에 이제 뽀르륵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이제 꼬매이의 사촌한테 전화 와가지고 초등학교 뭐 예를 들어서 3학년이다. 우리 꼬매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다 이러면은 3학년이 전화 탁 와가지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니 선물 받았나 이러니까 선물 뭐 받았다 이러니까 얘가 뭐라 하냐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예, 하여튼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 비밀을 다 알고 있다. 예. 아까 병정일주 나왔죠. 예, 병정일주, 기일주, 정일주 아까 그 병정일주 나왔죠, 그죠? 기본적인 흐름이 사오미 흐름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결국 금전활동이나 사회활동, 그 다음에 빛나는 명함 이런 거에 부담을 주겠죠. 그러나 이때에 아까 뭐라고 했죠? 경금, 정제가 장생, 목욕, 관대, 걸록으로 간다 했죠. 신에 걸록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미운이 사실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금전적인 면이라든지 사회적인 명함이라든지 이게 안정이 안 되는 모양이다. 임이나 개가 크게 약화되죠, 그죠? 감투운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조직 사회에 들어가려고 해도 내가 폼이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금전적인 활동도 그렇다고 이 정제라는 요소가 찔끔찔끔 발전을 하고 또 일은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뭐예요? 결실로 돌아오는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정일주를 볼 때는 상당히 고충스럽지만 이때에 주로 어떤 걸 하면 괜찮으냐면 교육이나 요식, 축산 이런 곳에 가담해서 뭘 기르고 키우고 하는 과정으로 할 때는 별 문제 없이 대체로 그 일은 상당히 확장이 되죠.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일을 한다면 한 명 키우다가 두 명 키우고 두 명 키우고 네 명 키우고 이런 식으로 일은 확장이 되는데 쪼개 확장되다 회비 좀 모은 거 가지고 또 사무실 넓히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현금 유동성에는 어차피 답답함이 남는다. 되고 원숭이운에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신유술운에는 또 임수가 장생하죠. 관이 장생하고 그럼 폼이 나겠죠. 이제 명함이 그 다음에 정제가 록을 세우고 편제가 강해지고 하니까 돈이 된다 이 말이죠. 이때까지 이제 지내는 것이 내년 이모년 지내는 것이 좀 관건이다. 예. 거기서 중간에 임수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사주에 원래 임이 있는데 네. 임수가 와가지고 네. 임수를 합해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걸 합해? 임수를 열고 예. 그런데 그 변화는 이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임을 강화시켜주는 작용 또는 요걸 뜯어놓고 새로운 명예를 이룰 수 있는 환경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사에서 발생하는 몸의 해석은 이 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계절일 때 작용 내용. 요때는 목이 활발하게 왕성해지겠죠. 그래서 관이 결국은 뭐 인성을 이루어주는 거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결재권, 문서 이런 형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인데 이때 관 자체가 세력이 없잖아요. 사오미는 임묘진일 때는 그래도 관이 정임 한목으로 해가 괜찮거든요. 임묘진일 때는 써먹을 수 있는데 사오미 때는 이 관 자체가 무력화되니까 결국은 목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문서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하고 재성과 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관으로서의 보상도 약하고 문서로서의 보상도 약하고 그 전체적으로 이 시기에는 안정이 잘 안 되는 모양이라는 거죠. 이 임자가 다시 온다 한다는 것은 새로운 명함 또 분야가 새로 넓어진다는 어떤 확장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관으로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지지에.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큰 관으로, 폼 나는 관으로 써먹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 사오미운에 예. 만약에 이거는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 시장을 이제 좀 크게 확장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딸 열매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금전적 투입이 된다면 답답해지는 거니까 돈을 많이 이어서 한다면은 그럼 그냥 그대로 있을 경우 같으면은 그만큼의 열매는 없다는 그렇죠.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조금씩 넓어지겠죠. 조금씩. 근데 이제 자연스러운 건 조금씩 넓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일 욕심은 내되 돈 욕심은 내지 말라는 거죠. 일 욕심 내고 돈 욕심을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의 형태를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수가 쫙 깔려 있을 때 이미 오를 제어한다고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이때 이미 오를 제거한다. 안 돼요. 지지에 있는 여름은 비가 와도 여름이다. 그래서 우후죽순. 비 많이 오는 여름에 오후에 비가 오고 난 뒤에 죽순이 솟아나듯이 여름에는 비 오고 나면 더 큰 닭할게요. 불기운이. 그래서 내년에 임자 정도 가지고는 팔자 내에 정화가 임목, 술토축토해서 토가 있고 목이 있어서 약하지 않고 오행적으로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모양을 제대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인의 색깔을 바꾸는 건 어떤 색깔을 바꿔야 해? 이 호가 와가지고 인호수 참하고 그래요. 아, 바꾼다고 이 비겁을 조장하는 거니까 관을 더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인호술이 화국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더더욱 빛이 이때 이 관은 뭐냐면 은하수예요. 은하수. 예? 개수나무, 한나무 하는 저쪽 여름 밤에 있죠. 참 먼데 물은 물인데 지상의 물이 아니고 그 위에 은하수처럼 빛나니까 여름밤에 한여름밤에 그 은하수 물 쳐다보는 게 꼭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원대한 꿈은 세우지만 그것이 땅바닥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선생님, 5년도 미안한데요. 예. 5년에 급할 때 어찌 됩니까? 무년이라는 현관 양인에 사명 들어오는데 우년이라는 것은 9년. 아, 개미년에 그렇죠. 개미년에 들어오면 개미년에 막바지 운이 되는 거죠. 이 미의 작용을 잘 보세요. 이때 처음에 나는 화닥 하거든요. 화닥 했다가 화가 안 개벼. 가다가 목을 집어야 돼. 목기가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목이 미에 되면 입고가 돼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이 남목자에다가 끔딱끈하게 미쳤단 말이에요. 더 못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더 못 자라게. 그렇게 하면서 꺾어가지고 나는 금을 낳은 개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기운으로 놀았는데 그 목의 기운을 결국 다 수렴해버려가지고 무엇을 뺐느냐. 목에서 화가 나왔죠. 그죠? 봄에서 여름 나왔죠. 봄에 솟구치 주는 장작을 뭐에 빼붙다 이 말이죠. 미에. 장작을 빼니까 밖으로는 더위가 남아있겠죠. 근데 이 불은 곧 사그라들 불이다는 거예요. 사그라들. 또 폈다가 꺼졌으므로 확실하게 사그라든다는 거죠. 예. 확실하게. 그래서 신을 열어주는 역할로 가는 이 밑에에 어떤 가지 극적 과정이 오는 거죠. 죽겠다 했다가 더 힘들다 했다가 그러다 갑자기 슬슬 풀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떻다고 해요? 예, 이 미가 신을 열어주는 작용으로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예. 그때 평관 양인 사명이 어울리면서 문제 생기는 거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와가 임수하고 개수 사이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니까 정신적으로는 이거냐 저거냐 정신적 혼란이 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평관 양인을 차면은 겁나는 게 없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팔자 내에 드러나가지고 나의 무기가 됐을 때 그러나 밖에서 왔을 때는 내가 잘못 집으면 나도 칼에 죽는다. 밖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이에서 뭘 터득한다? 나는 유능함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을 한번 지나갈 때마다 인간은 양인을 한번 지나갈 때마다 엄청난 시련과 정신적 고뇌를 했지만 무엇이 인생이냐를 쓰라리게 맛보고 다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어떤 큰 힘을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간지는 뭘 주느냐? 끝없이 선물을 준다는 선물. 내가 육체가 성숙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면 영혼이 성숙할 수 있는 시기를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의 성숙을 마다하고 육신의 성숙만을 구하면 더 큰 괴로움이 온다는 거죠. 영혼의 성숙을 줄 때 영혼의 성숙을 받아들여라. 예? 그렇게 범사에 뭐라고 해? 감사하라, 범사에. 반드시 뭐예요? 금전적 여러 세속적인 고통을 준다면 영혼의 성숙을 선물할 것이다. 근데 그걸 나는 감사 안 한다는데요. 그렇게 그게 감사 안 하면 결국은 누가 괴롭냐?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하늘이 준 선물을 자기만 괴로워한다 이거죠. 자, 아무튼 이때에 팔자 내에 있는 것보다는 활발하게 못 써먹어도 이때 반드시 정신적으로 크게 일반적으로 우리 정일주가 아닐 때
경일주라든지 가덕주 이런 때는 지지의 겁재가 양인이 이 겁재가 돼요. 이 겁재를 한번 지나서 주로 뭘 당합니까? 배신을 당하죠. 주로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근데 이 배신을 통해서 뭘 얻어요? 다시 한번 인생관을 재정립하고 자기가 살아야 할 인생 방향을 또는 수단을 새롭게 정립한다.